조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김영래 S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확진자가 그동안 한 닷새 동안 나오지 않았죠? 네. 나오지 않았다가 어제 나오고 오늘 나와서 29번, 30번까지 나왔는데 네. 두 분은 부부시라고요? 네, 주말에 이제 29번, 30번 환자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둘은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네. 먼저 29번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 이분 그 80대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번 환자는 그 부인인 이제 60대 여성인데 문제는 두 부부 모두 해외여행 이력이나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감염 경로가 파악된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요.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좀 주목해서 볼 게 이분들의 감염 경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영래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확진자들은 보건당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어디를 갔었고 어느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29번, 30번은 도대체 이 두 분께서 어디를 가셨고 어느 분과 어느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우리로서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역망 안에 있었던 게요. 이분 예를 들어 우한이나 아니면 중국을 방문해서 왔기 때문에 오고 나서 감염이 된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른 확진자 누구를 만나서 특정되는 어떤 인물을 만나서 감염이 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두 환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좀 방역 당국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지금 29번, 30번 두 분의 확진 판정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사회 감염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역학조사가 다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긴장을 하고 정말 우리가 모르던 뭔가 기본 공식에서 벗어난 케이스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계속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과도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번에는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이때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실제로 지금 민간 기관에서 그런 확진 검사를 하는 대상이 중국 여행력, 그리고 동남아 여행력, 그다음에 밀접 접촉 가능성 그런 것들 말고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29번, 30번 환자는 의사의 판단이 늦어졌으면 좀 더 여파가 컸을 우려가 있는 케이스였던 거죠. 예, 응급실도 가서 15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요. 예, 환자가 흉부 불편감으로 왔기 때문에 또 고령이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심장 쪽의 문제였습니다. 심근경색을 검사하는 CT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폐렴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잘 조치를 한 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을 왔을 때 좀 더 촘촘히 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증세로 왔을 때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료진의 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29번, 30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52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서 29번째 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는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2월 5일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2곳, 약국 2곳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28번째 환자는 격리 입원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29번, 30번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고요. 조금 전에 28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오늘 격리 해제 결정했다는데 혹시 명지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입원했던 환자분이고요. 28번째 환자분이 잠복기 논란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3번 확진자와 또 동선이 같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중국 출국 전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셨고 이번에서도 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 1차 검사에서는 그 양성과 음성의 경계치로 나왔다가 2차, 3차 검사에서 음성 2번 확인되면서 오늘 퇴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짧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입원할 때 사실 확진 검사에서도 경계성 양성이라고 판단이 됐었죠. 예. 그만큼 바이러스 양이 높지 않았고 또한 증상도 없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감염력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퇴원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29번, 30번 확진자가 며칠 동안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나오면서 정부가 좀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원인 불명의 폐렴 증세를 보이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정부가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해외여행, 특히 중국이나 이런 해외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29번과 30번 환자의 사례도 그렇고 그 해외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면서 이제 정부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과 관계없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는 해외 방문력이 없더라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감염 그러면 얼핏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건지. 예, 우리가 이때까지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검역과 방역을 했을 때 확진 환자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다 따라가고 있다, 확진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줬었는데 지역사회 전파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원인도 모르고 명확하게 언제 노출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발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출될 우려가 높을 때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29번, 30번 추가 확진자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역사회 감염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정부가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는 과도한 불안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29번과 30번에 대한 판단 결과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고 발견된 감염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초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네,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아산과 진천에서 2주 동안 생활하셨던 우한 교민분들은 일단 다 집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네, 전원 다 이제 격리가 풀리고 퇴소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 상황에는 다들 아무 이상 없으신 거고요. 예, 전수 조사를 했는데 다 전부 음성이 나왔고 이제 그대로 돌아가서 일부는 이제 또 우한으로 다시 귀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우한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아직 예. 돌아갈 수는 없고요. 예. 집합편이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생활 터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돌아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은 불안하다, 한국에 조금 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사후 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진천과 아산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 교민분들을 돌봐주신 분들하고 지금 아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 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네. 김 기자도 그런 관련한 기사 또 취재 같은 것도 해봤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입소할 때부터 처음 이제 초기에 반대가 있었던 거와 달리 입소할 때부터 좀 이제 환영하는 시선도 있었고 실제로 이분들이 퇴소할 때 이제 건강히 잘 가시라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예. 많은 또 따뜻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 역시 그 보여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보여준 후의에 감사한다고 꼭 이렇게 얘기를 남기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예, 관광버스 이름에도 제 이름이 있군요. 영진관광. 아산 멋져요.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 love 아산, I love 진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또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이런 관련 기사들 사진을 봤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가슴이 뭉클하면서요. 이런 게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국가라는 한 그런 둥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불안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신 분들 또 환영해준 아산과 진천의 주민에게도 우한 교민분들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번에 격리가 해제된 교민 중에 한 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도 느껴주실 겁니다. 긴장 상태가 좀 풀려서 조금 그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뭐 김치찌개 좀 많이 얼큰하게 그다음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어렵고 공포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게 좀 잘 갖춰 있고 우리가 진료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에서는 좀 많이 벗어났는데요. 내가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제 날씨도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상당히 일기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많은 시민들 어린 손편지로 보내줬던 위로의 편지들 이런 거 다 통합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이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기자, 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병원 응급실에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응급실에서 갑자기 숨졌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까지의 팩트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또 비슷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망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일단 음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경우는 세상을 떠나시긴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에 갔다 오신 분도 일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은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29번, 30번 추가 확진 판정 받으신 분도 그렇고 지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슴에 가벼운 통증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꼭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이고. 예, 사실 흉부 불편감으로 오셨다고 표현이 돼 있던데 흉부 불편감, 가슴 통증 이런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별해야 될 질환이 많습니다. 우선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라서도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고령인 상태에서 흉부 불편감으로 오시면 우선 폐 쪽과 심장 쪽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를 하면서 다른 검사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혹시 발열 증세가 있거나 오한 증세 또 근육통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감기 몸살 독감 동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걱정도 하시겠습니다만 가슴 통증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다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되는 거겠죠? 예, 그만큼 의료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고 저희들도 부담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선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발열 환자, 호흡기 환자들은 안심 클리닉이라는 걸 열어서 원내로 들여보내기보다는 지금 응급실 쪽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 외신에서도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칭찬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웃나라 특히 코로나19의 발병지라고 하는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병하고 확진 판정받고 세상 떠나신 분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특파원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얼마 전에 그 80대 할머니 돌아가신 게 첫 사망자다고 했는데 네. 현재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일본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 크루즈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하고 있는 이 크루즈선 계속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70명의 환자가 감염자가 새로 확인이 돼서 또 70명이 또 나왔습니까? 네, 70명이 확인이 돼서 이제 그 배 안에서만 355명이 지금 현재 감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그 검역 배에 올라가서 그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을 검역하는 검역관이나 지자체 직원도 감염이 돼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총 지금 확진자가 이미 400명을 넘어서 414명이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타 국내 감염자가 32명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지금 어떤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부가 뒤늦게 인정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저 정도면은 일본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런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감염도 2명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감염 관리 실태에 허점이 많다는 거고요. 더더욱이 이런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의 확산을 잡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정부가 국내 발생의 초기 단계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기사를 유성재 특파원이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 상황과 관련해서 이 크루즈선 말고요. 대형 크루즈선은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10%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높은 비율인데 이 대형 크루즈선 말고 또 유람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리포트부터 보시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8일 택시조합의 유람선 신년회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년회 당일 내림비로 창문을 닫고 밀실 상태로 운항했는데 2시간 반 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마이크도 돌려 썼습니다. 확진된 택시 운전사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검사 전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전철을 타거나 고속열차로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확진자도 확인됐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인데 거기서 목소리가 좀 끊겼네요.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인데 유람선, 이른바 놀이배 뭐 이런 겁니까?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야카타부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소형 유람선이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배를 빌려서 또 어떤 단체에서 이제 회식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제 도쿄에 있는 개인 택시 조합 구성원들이 이 배를 빌려서 이제 선상 신년회를 한 건데 여기서 택시 기사가 6명 그리고 또 택시 기사 가족이나 동거인이 또 3명 그리고 그 배의 종업원들 이렇게 지금 현재 감염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 택시 기사분들끼리 유람선 타고 시간을 같이 보냈다. 그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걱정은 택시 기사는 또 일반 승객들을 태우는 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더 전파가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택시 운행을 하다 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운전사들이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침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승객들한테 전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루에 접촉자 수가 일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도 지금 대부분의 기사분들은 아마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택시 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직접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또 유의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본인의 그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발열 또는 열감, 인후통, 기침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의 그런 상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진 상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겠죠? 마스크 예, 쓰고 마스크와 손 일하시는 씻기는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중국 상황을 여러분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밝혔더니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중국 정부의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그때부터 우리에게 정보를 다 공개하고 더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꾸 연락이 두절된다. 이런 또 뉴스가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我前面是病毒，我后边是中国的法律和行政力量，但是我会振作起来。只要我活在这个城市，我会继续做我的报道。这方舱出来了，刚才我把视频发给当地的一个医生，跟他咨询了一下，在室外安装了很多的移动还没有完成，但是他们已经把床和被褥都已经搬进来了。 可能有大家看到我的选秀采访报道，对吧？有很多人支持。 비판만 하면 사라진다. 저희 팀에서 저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이 실제로 저렇다고 우리 같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외신들에서 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천추스라는 시민 기자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천추스 시민 기자와 시장룬, 동시에 교수, 네, 시장룬 교수 이런 예.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 공개된 이제 SNS라든지 공개된 곳에서 이제 계속 자신의 의견을 올려왔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 상황이고 이들의 그 SNS 계정 같은 것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당국에 의해서 어떤 연락이 두절됐을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코로나19 상황 언제쯤 중국 내부 사정이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번에 중국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전 세계 언론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금까지 우한의 한 시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 이런 관련한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볼까요? 어떤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김 기자가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코로나19는 그 중국 우한시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진원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한 교수가 이제 밝힌 논문에 따르면은 이 우한 화난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이제 두 곳을 제시했습니다. 우한에는 또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이게 CDC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박쥐 여기서 나왔던 박쥐가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하는 게 취급하는 박쥐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이용했던 박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연구소에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최초 감염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서 장의사에게 병을 옮겼고 이 장의사를 통해서 병이 퍼져나갔다. 이런 또 주장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뭐 주장 단계고 이게 사실로 확인되려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엔 좀 이른 단계로 보입니다. 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본 연구소 대학원생인 황현링이 0번째 환자라는 소식은 가짜 뉴스입니다. 현재 그녀는 지난 2015년까지 연구소에 재직하다가 후배 이상 떠났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언론 보도가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추측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저희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렵죠. 이 보고서가 올라온 곳이 리서치 게이트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우리 의학자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공식 출간이 됐는지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지금 상황이 워낙에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도 이 코로나19 관련한 정보를 보다 더 투명하게 중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